자, 이번 시간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유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3등급 정도까지 바꾸자 하는 학생들은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쌤이 이야기하는 거, 지금 초반에 딱 이야기할 거야. 그 공식만 딱 듣고 멈추고 더 이상 안 들어도 돼. 왜? 유도 과정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 그런데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유도 과정을 다 들으면 오히려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 그런데 1등급이나 2등급을 바꾸자 하는 학생들은 자기 머리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복잡한 게 하나도 자기가 느끼기에는 복잡해지지 않게, 그러니까 수학적인 문제의 풀이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문제의 발상 또는 문제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막 저절로 잘 외워지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쌤이 이야기해 볼게. 자, 얘 공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할게. 한 점의 좌표 A점은 x1, y1 그리고 또 다른 한 점은 B, 걔는 x2, y2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필요해서 지금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라고 하고 이 선분의 길이는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구하면 끝이야. 그리고 이 공식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는 자, 여기에 점 A가 있고 여기에 점 B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인 선분 AB는 얘를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이 길이를 쌤이 A라고 해볼게.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면은 자, A는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 루트를 씌운 거하고 똑같잖아. 그랬을 때 이 B에 해당하는 게 바로 x2 빼기 x1이 되고 C에 해당하는 게 y2 빼기 y1이 돼서 바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거리를 디스턴스 D라고 이렇게 쓰면 자, 내가 뭘 쓰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해당하는 여기서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썼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자, 똑같이 루트 X 앞의 개수 A의 제곱 플러스 B 앞의 개수 B의 제곱 얘를 분모에 써준다는 이야기야. 얘를 이렇게 썼어요. 분모에. 그리고 나면은 얘도 한번 써줘야 되지. 얘는 어떻게 쓰냐면 점을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니? 바로 XY 자리에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써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입하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 D는 무슨 개념이냐면 거리라는 개념이에요. 거리는 음수가 없어. 음수가 없고 거리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는 0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수이기 때문에 자, 음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을 씌워서 공식을 완성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자, 거리 공식이니까 루트 A 여기서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같은 게 필요한데 자, 여기서는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를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사용했다. 그리고 점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 식의 X하고 Y 자리에 대입해서 사용했다. 그리고 거리라는 개념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였다. 이렇게만 외우고 자, 끄면 됩니다. 이제 3등급까지 하면 되고 2등급 이상을 받고 싶으면 한번 이제 들어봐라. 이 공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전에
여기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나왔다 그랬잖아. 얘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쌤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수직이 되는 선을 그어서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해줘야 돼. 이 거리가 바로 이렇게 구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선을 하나 끄니까 여기에 만나는 점이 생기잖아. 이 점을 잠시 임시로 H라고 이름 붙이고 x2, y2라고 이렇게 이름만 붙일게. 얘는 지금 우리가 뭔지 몰라요. 얘는 지금 주어져 있는 값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주어져 있는데 얘는 내가 그냥 여기서 수직인 선을 그어놓고 그냥 잠깐 이렇게 얼마인지도 몰라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 그런데 이 거리는 바로 선분 PH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PH의 길이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PH의 길이를 우리가 비록 x2, y2를 모르지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전체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얘를 요걸로 바꿔줄 거야. 얘를 얘로 바꿀 거야. 어떻게 바꾸는지 그 과정을 이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쓸 거냐면은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을 써먹을 겁니다. 자, 먼저 얘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얘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이 기울기는 자 여기다 한번 쓸게. 자, 선분 pH의 기울기 곱하기 자 이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기울기를 곱한 것이 자 곱했어요. 여기 곱하기요. 곱한 것이 바로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거야. 자, pH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인 x2 빼기 x1 분의 y의 증가량인 y2 빼기 y1. 기울기는 자 여기 선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 기울어져 있지.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 이러면은 걔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이렇게 써주면 y의 증가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분수는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수가 커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기울기가 이렇게 더 가팔라져.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기울기는 자 이 식을 어떻게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있고 양변을 b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썼을 때 x 앞에 계수 얘가 바로 기울기가 되지. 그러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쓸 수 있고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상태에서 양변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양변에 있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자 요렇게 분수를 하나 만들고 요렇게 어차피 얘들은 다 분모니까 b분의 y2 빼기 y1 그리고 이 는은 여기 있었어. 자 여기 분자인 a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뭐가 되냐 분모가 됩니다. 그리고 분모인 x2-x1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바로 분자가 돼서 x2-x1 이런 식의 분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자, 이 분수를 내가 K라고 그냥 한번 놔볼게. K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상수야, 상수. 일정한 수예요, 일정한 수. 자, 얘를 K라고 놓으면은 자, 무슨 일을 내가 할 수 있냐면 얘를 K라고 놓은 상태에서 바로 Y2 빼기 Y1 한 번만 더 쓸게.
K. 여기다 쓸게. 자, A분의 x2 빼기 x1을 K라고 넣을 수 있지. 그리고 B분의 y2 빼기 y1도 K라고 넣을 수 있지.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A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A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AK가 되고 마이너스 x1을 넘겨주면 플러스 x1이 돼서 x2는 AK 플러스 x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AK 플러스 x1. 그리고 자, y2는 BK 플러스 y1이라고 쓸 수 있어요. y1.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이 값과 이 값 x2, y2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할 거야. 여기에 대입할 거야. 자, 여기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루트 x2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대입하면 ak 플러스 x1, x2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여기 빼기 x1은 그대로 써야 되겠지. 의 제곱 플러스 자 y2에 해당하는 애를 대입하면 bk 플러스 y1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리고 나면은 바로 x1과 x1이 서로 빼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y1과 y1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는 루트 가로 안에 남아있는 게 ak밖에 없으니까 a제곱 곱하기 k제곱이라고 쓰고 플러스 얘는 이 가로 안에 bk밖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b제곱 곱하기 k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공통인수 k제곱이 있으니까 공통인수 k제곱으로 한번 묶어줄게. 이쪽에 칸이 좀 모자라서 이쪽에 한번 써볼게. 자, k제곱으로 묶어주면 가로 안은 x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가로 안에 남겠지. 자, 그리고 얘는 이 k제곱을 밖으로 보내버리면, 루트 밖으로 보내면 k라고 쓸 수 있는데 k가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 k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절대값 k. 그리고 남아있는 애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자, 지금 성분 pH의 길이를 이까지 지금 바꿨어. 이까지 바꿨어. 성분 pH의 길이가 뭐냐면 바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K는 내가 여기에서 잠시 그냥 이 값은 그냥 K라고 두자. 이 값도 K라고 두자. 이렇게 잠깐 쓴 거기 때문에 K는 이 공식에서 불필요한 거야. 지금 제일 처음에 쌤이 x2, y2도 지금 잠깐 이렇게 두자라고 했잖아요. 값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불필요한 x2, y2도 다 제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뭘 이용해서? 바로 얘들 두 개를 K라고 두면서 그러면은 x2는 AK 플러스 x1, y2는 BK 플러스 y1이라고 만들어서 바로 x2, y2를 제거했는데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K를 썼기 때문에 K는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럼 쌤 왜 이렇게 뻘짓을 해요? 어차피 얘를 제거한 게 아니잖아요. 얘가 남아있으면. 자, 얘는 지금 x2, y2 문자가 두 개잖아. 근데 얘들을 제거하고 문자 하나로 모르는 문자 하나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효과적인 일을 하나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가 K만 이제 제거하면 돼요. K만 제거하면 돼. 그런데 K를 어떻게 제거하냐면 지금 x2, y2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xy 좌표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여기에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러면은 저 x2, y2를 이 식에 대입을 할 건데 내가 기껏 제거해놓은 x1, x2, y2를 여기에 써서 하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x2는 바로 ak 플러스 x1이라고 써서 여기에 대입하고 y2는 bk 플러스 y1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입할 거야.
그렇게 대입해서 한번 써볼게. 그러면 자, ax 자리에는 ak 플러스 x1이라고 쓰고 플러스 by 자리에는 bk 플러스 y1이라고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얘들을 또 분배 법칙을 좀 한번 해볼게. a 제곱 k 플러스 ax1 그리고 플러스 b 제곱 k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냐면은 나쁜 짓 아니야. 내가 하려고 짓을. k를 없애주고 싶은 거야. k만 없으면은 a, b는 어차피 여기 있는 문자들이니까 k만 없으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인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뭔가 공식을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k를 없애주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없애냐면 여기서 지금 보세요. 여기 k가 있고 여기도 k가 있지. 그럼 k로 묶어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가로 k라고 쓰고 나머지 애들은 다 우변을 넘기면 마이너스 ax1 얘도 우변을 넘기면 마이너스 by1 얘도 우변을 넘기면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얘를 우변을 넘겨주면 바로 k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그리고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k를.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한 k의 값을 여기에 내가 대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입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럼 대입해서 한번 써볼게. 자, 칸이 좀 여기다 좀 써야 됩니다. 자, k에 얘를 대입하면 절대값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얘 써야 되겠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이 절대값이 분모 분자 전체 다 돼 있는데 이 절대값을 분모와 분자에 따로 이렇게 써볼게요. 절대값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자, 얘는 그대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고 쓰고 얘는 이 절대값 안에 다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보기가 좀 안 좋아서 어차피 절대값 붙인 건데 절대값 마이너스를 그냥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쓴 다음에 그 아까 전에 쌤이 어디에서 썼는데 여기 있었구나. 요거 있죠. 요거. 자, 요 부분 봐라. 요 부분을 내가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요거를 잠깐만 여기 쓸게. 루트 k 제곱을 내가 뭐라고 썼니? k가 k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가면서 절대값을 붙이면서 나가자고 했거든. 왜? 항상 이 값은 양수가 되니까. 자, 근데 편하게 이렇게 외우면 돼.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는 루트와 제곱을 제거하면서 절대값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 제곱이 루트 안에 있을 때는 루트와 제곱을 제거하면서 절대값을 붙여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꿨다는 말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즉, 자, 다시 내가 써볼게. 절대값 k는 루트 k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분모 있지, 분모를 여기다 좀 쓰자. 여기다. 절대값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루트 가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분자에 있는 절대값은 그대로 다시 한번 써주고 by1 플러스 c 절대값이라고 써주고 자, 곱하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 원래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을 루트 밖으로 못 빼네 원래는. 그런데 얘는 지금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얘들이 음수가 아니라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양수. 그렇기 때문에 이 제곱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 지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하고 약분을 시키면 얘가 그냥 약분돼서 없어지고 얘는 똑같은 게 두 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제곱만 떼면 요게 남는다는 이야기야. 얘가 남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깔끔하게 다시 한 번만 써주면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고 써줄 수 있다. 얘가 바로 이 공식이잖아. 이 공식. 얘가 이 공식이야. 내 지금 한 게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다 따라오겠잖아. 다 따라오겠으면 2등급 정도 나올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 머리가 내 머리가 2등급 정도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거를 다 설명한 거를 듣고 나서 이 지금 영상을 정지하고 노트에 자기가 한번 다 써보잖아. 그게 바로 써지면은 걔는 지금 1등급 머리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면 돼.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설명을 들었잖아. 와 머리 아프다.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은 한 4등급 머리고 요거를 듣고 나서 야 골치가 아프지만 내가 한번 해가지고 한번 외워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지금 3등급 머리다. 그 정도로 자기의 머리 수준을 한번 가름해 볼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금 3등급 이하는 내가 이거를 굳이 외워가지고 뭘 써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자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얘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차피 거리 공식이기 때문에 루트 제곱 플러스 제곱이라는 개념 루트 제곱 플러스 제곱이라는 개념을 써먹기 때문에 그게 분모에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x1, y1이 들어가는데 걔를 어떻게 써먹냐면 바로 이 직선의 식의 xy 자리에 대입하는 형태로 써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리라는 개념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절대값을 붙였다. 이렇게만 외워줘도 3등급까지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2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머리를 진짜 개발시키려면은 한번 이런 것들도 외워서 한번 써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뭔가를 외우잖아. 외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자꾸 발전하게 된다. 머리가 발달하게 돼. 그래서 등급을 높이려면 자기 머리는 안 바뀌는데 공부만 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내 머리가 예전엔 이게 지금 안 외워지던 머리인데 이게 외워지네? 이런 느낌이 들 때 자기의 등급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을 좀 하려나